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10회 청년드림 국군드림 헬스뿜뿜 경연대회 전투체력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연에선 240m 왕복 달리기와 레그턱, 전장순환 운동 등 3가지 종목의 평가가 진행됐으며 250여 명의 장병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육군이 충남 계룡대 강당에서 제2회 정신전력 강화 군악 콘텐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45개 육군 군악부대가 참가한 예선전에서 결선에 오른 9개 우수팀은 창작 국악극과 뮤지컬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많은 공감과 박수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5 마덱스가 28일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엔 방위산업업체와 외국 대표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합니다. 행사에선 해군해병대 공동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전투체력 최강자를 선발하기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250여 명의 장병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열정 넘치는 10회 헬스뿜뿜 전투체력 경연대회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곰처럼 온몸을 사용해 기어가다 부상당한 전우를 이송하는 상황을 가정해 약 70kg의 더미를 메고 달리고 무거운 탄약을 옮길 힘을 기르기 위해 20kg 탄통을 20번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탄통을 양손에 들고 결승점에 도달하자 장병들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요. 그래도 제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기록보다는 좀 덜 못 미쳤습니다. 제가 직접 전장순환 운동을 체험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극심한데요. 전장순환 운동은 이렇게 총 40kg의 중량을 드는 것 이외에도 극심한 체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운동 요소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장순환 운동 이후 장병들은 240m 왕복 달리기, 레그턱 종목까지 모두 완수하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헬스뿜뿜 전투체력 경연대회에는 영상심사를 통과한 부대 25팀, 총 256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이군수 지원여단 602 수송대대에서 온 전원 용사로 구성된 헬스클럽 팀입니다. 군생활 전역하기 전에 좀 뜻깊은 추억도 만들고자 마음이 맞는 용사들끼리 뭉쳐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군수 지원여단 602 수송대대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는 이기감여단 2구전차 대대에서 나왔습니다. 총 22명으로 같이 참가했습니다. 저희 개인의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구전차 대대 화이팅! 화이팅! 전투체력 최강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장병들의 열기가 식을 줄 몰랐던 하루. 10회 청년드림 국군드림 헬스뿜뿜 경연대회는 오는 27일 보디빌딩 경연대회로 이어집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존 데니얼 케인 신임 미 합참의장과 첫 공조 통화를 하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태세가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양국 의장은 20일 저녁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확대에 따라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통해 3국 안보 협력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군악 콘텐츠 경연대회가 육군 정훈실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전국 45개 군악대가 참여한 예선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9개 우수팀의 창작 공연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80년 전 광복군을 재현한 장병들이 힘차게 독립군가를 외칩니다.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순이 울릴 때까지.
75년 전 6.25 전쟁에서 전사한 후국영령들이 미처 누리지 못한 청춘도 노래합니다. 광복 80주년 그리고 6.25 전쟁 75년을 맞이한 올해 열린 제2회 정신전력 강화 군악 콘텐츠 경연대회 본선에 오른 9개 부대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장병들은 자체적으로 창작한 공연에 국가건과 군인정신, 광복 80주년과 6.25 전쟁 75년의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담았습니다. 대회 결과 대상에는 3군단 군악대가, 최우수에는 육군 군악의장대대 양악대가 선발됐습니다. 다양한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뮤지컬을 재해석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가 장병들은 부대 고유의 임무와 특성을 반영한 무대를 선보이며 몰입도와 전달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대회는 군이 정신전력 가치와 정신을 공감할 수 있는 장병 중심의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젊은 장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DNA와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어찌 노력들이 오늘 고스란히 이 무대에서 보여진 것 같아요. 대회 입상작들은 앞으로 육군 전부대에 공유돼 정신전력 교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육군은 장병들이 창의성과 의지가 담긴 군악 콘텐츠를 발굴해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식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해군과 한국무역협회, 해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5가 오는 28일 개막합니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1998년 해군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합니다. 올해 국제방위산업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개국 200여 개의 국내외 방위산업업체와 30개국 100여 명의 외국 대표단이 참가합니다. 해군은 이번 행사에서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해군 해병대 공동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해군작전사령부 부대 개방과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등 함정 공개 행사를 비롯해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 등도 함께 열릴 계획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과 무인 수상전까지 다양한 해상 유무인 복합체계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개막합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을 선보일지 2025년 해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행사추진단의 김근호 해군중령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은 지난 1998년 해군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올해 14회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해군은 올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을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해군발전협회와 공동으로 해서 이번 달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백스코하고 해군 작전기지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첨단 전투체계를 갖춘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해양 강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덱스는 수많은 수출 논의와 국제 협력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군 함정 공개 행사,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과 해군, 산업계 간의 교류 활성화로 이번 마덱스는 단순한 전시회 이상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사장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개국 200여 개의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는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와 함정 모형, 해양 방위 시스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볼 것이 풍부한 것이 이번 전시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군 해병대 홍보 전시관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시관에는 해군 해병대의 역사를 비롯해서 첨단 전력 모형, 3D 홀로그램, 해군 해병대 모병 관련 코너 등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포토존과
인식표 제작 등의 체험 코너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관람객의 흥과 호기심을 돋구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는데요. 매일 현장에서는 해군 군악대, 의장대, 그리고 홍보단의 마술 공연과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을 볼 수가 있고 31일에는 부산 해군기지에서 각종 무기체계 장비 전시회를 비롯해가지고 해군 함정 공개 행사가 있으니까 관람객 여러분들의 눈과 귀도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해서 다른 나라 해군도 이번 행사에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행사에 초청 대상국을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30여 개국에서 100여 명의 해군 해병대 대표단이 참가하고 특히 이 중에는 9개국에서는 참모총장과 사령관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군은 해양 방위 산업 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군 대표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함정과 방위 산업체 견학을 지원할 예정이고 또 국내에서 건조한 마라도함에서 함상 리셉션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군 대표들과 양자 대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군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이 양자 대담을 통해서 해양 안보 협력을 공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해군 국제해양방위 산업전 행사 추진단의 김근호 해군 중령과 함께했습니다. 중령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오는 2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랑카이 국제해양항공전 리마 2025에 참가 중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K방산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리마 2025가 지난 20일 막을 올렸습니다. 방진회 측은 이번 전시회가 FA-50 전투기 수출을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방산협력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K방산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이나 해양 안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 선박 기업의 해양 플랫폼 수출길이 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진회는 또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K2 전차, 천무 등 수출 유망 품목의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과 FA-50 전투기를 포함해 UCAV 등을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FA-50의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과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 해궁 등을 전시하고 있는 LIG 넥스원의 경우 동남아시아 방산 수요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안보 역량 강화와 대공 방어 능력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석정권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에서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 유지보수 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석 청장은 먼저 브렛사이드 미 해군성 차관과 면담하면서 한국이 동맹으로서 미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의 함정 설계와 획득, 정비 전반을 총괄하는 해상체계사령부 사령관과 국방부 산업기반정책 차관보 대행을 만나 MRO 협력을 항공기와 전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와 함께 문경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에 돌입합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미 해군 사관학교생도 2명도 참관을 진행합니다. 백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유단과 미 DPAA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동 발굴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됩니다. 공동 발굴팀은 30여 명의 규모로 한측 10여 명과 미측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발굴을 진행하는 경북 문경 마성면 일대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육사단이 낙동강 방어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북한군과 결전을 벌인 영강 부근 전투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과거 같은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15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으며
추가적인 유해와 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발굴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한미 유해 소재 공동조사 기간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과거 전투기 안에 있는 미군의 시신을 발견해 매장했다는 증언을 입수하기도 했으며 당시 증언을 토대로 전투기 잔해 일부를 식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발굴관에는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방한해 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생도들은 교육과정 중 군부대나 예하기관을 방문하는 활동이 있는데 DPAA를 견학하던 미 사관학교 생도가 공동발굴에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이 16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시기 위한 양국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 통신감청 등 정보 활동을 통해 이란 핵시설 공격 준비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과 폭격 훈련을 반복했고 지난해엔 이란 방공 시스템 S-300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이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국제유가 역시 급등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3.5% 급등해 배럴당 64달러를 찍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뒤엔 묵묵히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가정의 따뜻한 웃음을 강단 있게 지켜내는 군인 가족의 삶을 만화로 그려낸 작가를 만났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웹툰 콘티 작가로 활동 중인 김아름 씨는 남편이 군인이자 군인 가족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아 웹툰으로 연재해왔습니다. 군인 가족 만화를 쭉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신랑이 이제 국방일보라는 게 있어. 군인 가족들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추진하자 해가지고 연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작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아이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이야기를 꼽았습니다. 그 속엔 가족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자기 손이 따뜻하니까 의사님도 조금 따뜻해지지 않을까? 아이가 같이 커가고 있구나. 군인의 딸로 자라 남동생을 군에 보내고 지금은 군인의 아내가 된 김 작가. 그녀는 군인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사뿐만 아니라 관사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는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군인 가족들은 이렇게 활동을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군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노출을 시켜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야기 같다는 피드백이 오는 순간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릴 힘을 얻었고 그녀가 그린 일상은 다른 군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아는 대대장 사모님께서 자기 아들이 군에 복무 중인데 만화를 보다가 이거 엄마 이야기야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가족 카페에서 어느 분이 후기를 올리셨어요. 나도 그랬어 하면서. 군부대 주변에 부족한 보육 인프라와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그녀는 군인 가족도 함께 국가를 지키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군인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족분들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건데 보육시설이라던가 이런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채워질 수 있다면 군인 가족분들이 직업을 포기하는 일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6개월 동안 혼을 담았던 연재는 지난달 끝이 났지만 김아름 작가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남편과 아이와 함께 오늘도 반군인인 군가족의 이야기를 삶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 가족이라고 하면 반은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들이 군인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까? 왜냐면은 그런 군가족 웹툰이 저는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대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아름 작가는 마지막으로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에게도 한마디 전했습니다. 서준아 사랑해.
군인의 희생을 함께 감내하는 군 가족으로서 또 작가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내는 김아름 작가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 신소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군구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군장병 감사 프로젝트 휴가 보내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최창환입니다. 회장님, 여기 해병대 사령부 앞에 나와 계신데 왜 오셨는지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내서 해병이 휴가를 간다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휴가 나온 해병이 지금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놀라겠죠. 집까지 직접 회장님께서 손수 운전을 그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하는 장병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오, 필승! 어휴, 반가워. 승명, 김윤찬 중간을 나겠습니다. 휴가 가는 거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 몇 개야? 조평 1306기입니다. 내가 264개야. 필승! 그래. 아이고, 반가워. 그래. 승명, 김윤찬 중간을 나겠습니다. 여기 뒤에 타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근데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도. 우리 예찬 해병이 부대는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저는 지금 해병대 사령부 군부대대 군학의장대 의장중대에서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육해공군을 따져도 어쨌든 해병대 의장대가 제일 멋있다. 제가 이거 해병대 지원할 때에도 세계에서 최고라고 지원을 한 거였어가지고. 이렇게 포상 휴가를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저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아서 이번 휴가 때는 아버지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어요. 아차, 아이고 다 왔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진짜 의미 있는 프로젝트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내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 야, 승명, 김윤찬 중간을 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빠.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가 오늘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예찬이가 아주 바르게 잘 컸어요. 아이고, 부족한데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어디 자랑도 많이 하고 다니시네요. 예, 많이 자랑하고 동영상 가끔 오는 거 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많이 자랑스럽고 주위에도 이렇게 팔불출 같지만 좀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저도 좋은 경험이고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끔 만납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괜찮아. 잘 지내고 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필승! 오케이. 그러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가 4학년생도 180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닷새간 장거리 해외항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항법 훈련은 동맹국의 군사력과 안보 정책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군사 우호 증진과 역사 안보의식 고취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도들은 CK-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타고 비행거리 15,000km, 비행시간 18시간의 일정을 시작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이 19일부터 이틀간 기온과 수온 상승, 해무 일수 증가 등 계절 변화에 대비해 군경 합동 도서 수색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유무인 핵심 도서의 취약 요소를 식별 보완하고 완벽한 경계 작전을 보강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사단 장병과 지역 경찰 등 90여 명과 고속단정, 소형 보무보트 등의 전력이 투입됐으며 참가 전력은 해상 강상 수색 정찰을 포함해 도서 지역 해안에서 발견되는 유기물과 무인함 등 침투 흔적을 색출하는 정밀 탐색과 수색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국방과학기술국 관계자들이 국방기술품질원을 방문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국방과학기술국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태국군의 전력 향상을 도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태국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기품원은 국제 품질 보증 개념과 절차, 항공기 품질 관리, 국방 표준화 업무 등을 소개했습니다. 기품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태국과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5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름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는 절기소만인데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이미 여름 기운 정도가 아니라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7월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는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가장자리 영향으로 구름이 많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서해안은 지속적으로 해무의 영향을 받겠으며 내륙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8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구름 및 해무로 인해 항공 및 해상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오후부터는 소나기로 인해 충청 이남 지역으로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화요일까지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며 비 소식은 당분간 없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 6월 중순 정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